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강남이 온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강도현입니다. 이렇게 2주 연속으로 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희가 인력도 딸리고 자원도 부족하다 보니까 카페 한 구석탱이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카페바인입니다. 네, 카페바인. 충무로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우리 소장님께서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주실 겁니다. 네, 정말 놀러 오시면 환영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놀러 오십시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메인 게스트로 이태경 부소장님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이슈를 다뤄왔는데 오늘부터 가짜뉴스 클리닉이라는 신설 코너를 만들어서 부동산 관련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가짜뉴스가 어떤 것들이 돌아다니는지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인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사실 가짜뉴스라고 하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류 언론에 도배되는 뉴스라서 이게 왜 가짜뉴스야? 라고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가짜뉴스가 여러 가지 있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의 이 정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역시 이제 으뜸은 공급 부족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 부족론이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거죠. 이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이 지표인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거니까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게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공급 부족론인데 이게 평소에는 이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절대 안 나와요. 공급 부족론이라는 얘기가. 근데 이제 공급 부족론이 등장하는 건 항상 가격이 폭등할 때, 투기가 기승을 부릴 때, 이때만 이제 등장을 하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를 때 확실히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확실히 다르다고 느껴지는 거는 다른 제야들 가격이 막 오를 때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장이 시장이 그렇다는 거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하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독 이상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가격이 특히 오를 때. 뭐 떨어질 때도 그렇지만 그 대표적인 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어요. 근데 투기를 좀 잡기 위한 대책을 약하지만 발표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에게 기자들이 묻는데 전문가들이 마지막에 하는 멘트는 그래요. 뭐 투기를 잡는 건 중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하면 다시 오를 겁니다. 공급을 더 늘려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그렇죠. 항상 그 끝에 붙어 다녀요. 공급이 부족하다. 일시적으로는 뭐 이게 좀 효과가 있겠지만 결국엔 서울은 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오른다 이런 얘기가 뭐 입만 열면 하죠. 물가가 오를 때 공급을 더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왜 또 부동산에서만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부동산의 어떤 재화의 성격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 일반 재화랑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가격만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소독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트에 찾기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도 난리가 났죠 지금. 근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하자면 그 일종의 역병이죠. 이것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뭐 이게 다 실수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투기 수요도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자,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올라가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게 그 공급도 많이 늘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죠.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시점쯤 가면 뭐 물론 이제 전염병이라는 게 뭐 한두 곳도 없이 확산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아닐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서 이제 이제 그 전염병도 확산세가 진정이 되고 하면 그러면 이게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가격은 공급이
굉장히 빠르게 늘기 때문에 가격은 일정 정도 수준에서 균형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가 또 줄 겁니다. 물론 이제 전염병이 한도 끝도 없이 확산되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 가격이 균형을 찾을 거고요. 다시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그렇죠. 보통 재화들은 보통 그래요. 보통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투기라고 하는 요인이 끼어들지 않는 전제. 근데 투기라고 하는 요인은 끼어들지 못하게 정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과점 같은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막고 매점 매석 같은 걸 막고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거죠. 공급을 일방적으로 이제 좌우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투기는 일종의 수요 측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독과점이나 투기가 없다고 하면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을 굉장히 잘 반영하는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잡아주죠,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요인 때문에 가격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럼 공급이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일단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따라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요가 줄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렇잖아요. 수요가 줄고 가격 균형을 찾죠. 근데 이제 가격이 막 떨어진다, 계속 떨어진다 이러면 공급이 줄어요. 그렇잖아요. 공급자가 자기가 손해 보는데 계속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이 줄고 그 대신에 수요는 늘어납니다. 가격이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공급이 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또 가격이 균형을 찾아요. 그 다시 이제 반등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반복하죠. 이게 보통 재화가 그렇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해주신 게 경제학 101에 예, 미시경제학 101에 그렇죠. 나오는 예. 아주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논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죠. 우리 뭐 조지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룹핑하는 예. 학자들도 예.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주 조지스트는 아니지만 아주 동의하면서도 네. 그러니까 시장 공급과 어떤 시장의 수요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오히려 굉장히 인정하죠. 그렇죠. 인정하고 네. 그거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효과도 우리가 인정하는 거고 네. 부동산은 좀 다르다라는 건데 네. 어떤 면에서 부동산이 좀 다를까요? 부동산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재화는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의 독과점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수요 사이드에서 투기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을 잘 반영하는 거예요. 그 가격을 가지고 이제 수요와 공급이 자율적으로 이제 이게 작동을 하죠.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죠. 그렇죠. 가격이라고 하는 기제가. 그리고 심지어 투기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시장이 크면 네. 투기도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시장 내에서 네. 발휘하기도 하죠. 예, 그런 것도 있죠. 네. 근데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것이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겁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파트. 이게 예를 들어서 2012년이나 13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말 쌌습니다. 강남에 당시에 이제 2012년쯤에 대장 아파트가 이제 서초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였는데 그게 당시에 한 12억, 13억 정도 했을 거예요. 32평 기준으로 해서. 근데 지금 쉽게 말하자면 마포 레미안 프로즈보다 싼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 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아파트 사람들이 살려고 안 했죠. 매수하려고 생각 안 했어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것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살려고 안 해요. 다른 제안은 가격이 떨어지면 예, 수요가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고 오히려 수요가 수요가 줄어들어 공급은 버려. 납니다. 사람들은 팔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이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한 3년 정도 정말 신물나게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막 폭등을 하고 투기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야 되잖아요. 공급이 안 늘죠. 공급이 오히려 줄어요.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안 팔려고 하고 수요는 그 대신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다른 시장하고는 다르고 부동산이라는 재화가 다른 재화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원리 법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수급으로 얘기를 하고 수요 공급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무지이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왜곡이죠. 그러니까 일반 제화 같은 경우에는 시장 스스로 조절하는 기능이 네. 있는데 가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분명히 매개로 해서 수요 공급의 조절이 있는데 부동산은 그런 어떤 일반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격으로 인한 스스로 수정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떨어진다. 예, 예, 거의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요약해 보면은 일반 재화는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덜 살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공급하는 사람은 더 많이 공급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집은 가격이 폭등하면 더 많이 살려고 해. 매입하려고 해. 그렇죠. 그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안 팔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의 곡선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시장 메커니즘을 결정하는 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상식 같은 예. 상식이라고 믿어지는 네. 어떤 네.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어떤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일반 재하고 완전 다르게 예. 완전 다르게 네. 반응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쉽게 비유를 들자면 이게 투기적인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투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없죠 그런 거. 그렇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가격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수요와 공급을 정확히 반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부동산은 안 그런 거죠. 부동산 틀리죠. 예,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투기적 가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왜 투기적 가수요가 왜 생기냐? 불로소득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한 어떤 그 명확한 그건 사실 그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조금만 예, 생각해도 예, 알 수 예, 있는 예, 것들인데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예. 왜 이렇게 그럼 계속 이제 공급 부족 내지는 공급 부족이라는 수급 얘기를 얘기하는 할까. 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다고밖에서는 네.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공급을 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우리 네. 경험상 예, 예,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부동산 네, 과다 해주셨습니다. 보유자들이 건설사들이 좋아할 만한 논리예요. 그렇죠. 그럼 이 논리의 네. 궁극적인 수혜자가 누구냐? 건설사죠. 예. 과다 보유자들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거는 집이 부족해서 그런 거네. 더 줘야지 이런 논리예요. 그리고 사실상 집을 더 줘도 가격이 떨어지지 지금 않을 아니에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또 주장한 예, 걸 수도 예,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가장 어이없는 얘기가 그런 거죠. 뭐 이제 강남에 그러면 뭐 이런저런 뭐 규제 같은 거 다 풀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관련해서 규제 다 풀고 용적률도 엄청나게 높여줘라. 그래서 공급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면 가격이 잡히지 않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요 가격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도 강남에 집 살려고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거는 폭발적으로 그냥 끝도 없이 늘어나는 수요를 투기적 가수요를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전제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렇게 하면 버블을 계속 얹는 격이 돼버리는 그것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그럼요. 얘기입니다. 그건 얘기. 네. 그러니까 결국엔 불로소득을 얼마나 차단할 수 있느냐가 네. 핵심이겠네요. 매매 차익과 그다음에 또 보유했을 때의 임대소득 요게 이제 관건이죠. 네, 그러니까 네. 은행에 우리가 보통 돈을 넣었을 때 보통 우리가 한 2% 정도 지금 기대할 수가 있는데 네. 부동산에 하면은 7, 8%다. 그럼 당연히 부동산에 넣겠죠. 네. 그렇죠. 예. 그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려야 된다. 예, 그렇죠. 예, 기대 예, 수익률을 예. 떨어뜨리지 않으면 예, 예. 뭔 짓을 해도 네, 이게 맞습니다. 수요 공급으로 이렇게 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네. 말씀. 예, 네. 예. 뭐 그냥 저는 단번에 이해가 되는데 왜 예, 이게 예.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특징이 다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최근에 그럼 가격 폭등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이런 재화, 부동산 이런 재화의 수요 공급 법칙, 그 일반 다른 재화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년 2014년 가을 이후죠. 가을 이후에 서울만 국한해서 보자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 또 이렇게 폭등했냐라고 할 때 이제 뭐 전적으로 이건 투기 수요입니다. 투기 수요고요. 한쪽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건데 95년부터 네. 2017년까지 22년 동안의 주택 보급률을 한번 보면은 주택 보급률은 29.4% 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엄청 많이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구도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25.4% 올랐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주택 보급률이 더 늘어났다는 거니까 네. 가구 수에 비해서 이제 주택 보급률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를 들자면 그 95년에 주택 보급률이 73.9%였습니다. 네. 95년에. 근데 2017년에는 103%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가구 수보다 집이 더 많은 상태가 그렇죠. 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95년에는 집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집은 74채밖에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100가구라고 하면 103채가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게요. 집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택 수를 보면은 당시에 주택 수가 95년에 950만 채였네요. 지금 2천만 채가 넘습니다. 2천만 채. 예.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지은 거고. 두- 근데 이제 가구 수는 두 명당 하나네. 가구 수도 많이 가구 수도 늘었죠. 많이 늘었어요. 예, 당연히 많이 늘었는데. 1인 가구도 많고 하니까. 예, 많이 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보급률은 그러게요. 많이 제고가 된 거죠. 그 29.4%의 주택 보급률이 올라갔고, 근데 예, 예. 자가 보유율은 2.7%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긴 늘어났다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공급론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집을 지었다가는 1인 1주택 되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공급을 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2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재고 총량이 배가 늘어난 거잖아요. 22년 동안.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지어된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니 내 집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안 늘었어요. 2천만 채면 거의 성인 한 명당 한 채 수준이라고 예, 봐도 예, 무방할 그렇죠. 정도인데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지난 10년간 주택 보유 상위 1%, 그다음에 상위 10%가 얼마나 많이 집을 더 사재겠냐? 일종의 뭐 매점 매석 같은 거죠. 보면은 2008년부터 2018년인데 1인당 이제 이건 상위 1%입니다. 그러니까 집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1%예요. 집 있는 사람들 중에서 2008년에는 1인당 3.5채를 갖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7채로 늘렸어요. 이야. 10년 사이에. 1인당 이게 딱 100% 늘어났죠. 상위 1%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집만 부지런히 사람들은 그냥 매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하면 이 사람들이 샀네요. 예. 한마디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유주택자 내지 다주택자들이 신규 공급하면 매입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인식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요. 예. 지금 뭐 아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마스크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매점 매석하면은 강하게 처벌하겠다. 네. 처벌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렇죠. 중국에서 심지어 사형 개처할 수도 있대요. 네. 아 물론 마스크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예. 그러니까 너무 심한 규제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는 왜 안 해? 똑같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네. 더 네. 나쁘죠, 사실은. 네. 더 나쁘죠. 이거는 네. 정말 아니 집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있냐고요, 세상에. 그렇죠. 예. 땅 없이 누가 살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거 말하자면 매점 매석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마스크 그리고 이건 되게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긴급한 문제잖아요. 이거 그렇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근원적인. 대한민국의 경제를 말아먹는 1순위인데 예. 왜 이거는 매점 매석을 허용하느냐 이렇게. 그렇죠. 대표님 아주 중요한 지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 사용에 쳐야 되네. 그러면. 중국이었으면 죽었어 이거. 공동체 어떤 근간을 우리도 사실 빨갱이란 파괴하는 얘기 예. 행위 있죠. 그래서 편집을 해야지. 아니, 이거는 매점 매석이죠. 뭐 다를 네. 바가 하나도 없죠. 네. 뭐가 달라 이게. 1%가 그렇고요. 상위 네. 10% 그러니까 집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제 상위 10%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상위 10%는 1인당 2.3채가 있었어요. 2008년에. 근데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또 부지런히 집을 늘렸어요. 그래서 3.5채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그게 크진 않은데 왜냐면 2.3에서 3.5면 대략 50%의 자산을 그렇죠. 여기다가 예, 이제 예, 넣었다는 예. 얘기인데 예. 근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가격이 워낙 크니까요. 집이라는 네. 거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산 규모로 보면 엄청나게 지금 부동산에다가 상위 10%가 넣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보면은 그 상위 10% 아까 1% 10% 해주셨는데 상위 10%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이라는 게 엄청나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그냥 딱 그렇죠. 숫자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1%가 갖고 있는 게 지금 2018년 기준으로 하면요. 90만 채 정도 되고요. 보유주택이. 그다음에 상위 10%는 450만 채입니다. 450만 채. 예, 그렇습니다. 전체 2천만 채 중에 예. 10%가 450만 채 25%를 갖고 있네요. 10%가. 그렇죠. 그러니까 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상위 1%와 상위 10%의 이해관계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갖고 있을 거예요. 지방에 뭐 서울에는 다 있다고 봐야죠. 예, 예, 서울- 한 채씩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왜냐면 뭐 2채 이상 되는 자기 집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말고는 투기수로 본다면 네, 당연히 뭐 서울에다가 하는 게 상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문제 이러니까 서울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예, 지방은 뭐 부동산 때문에 크게 막 폭등했다 이런 얘기 잘 안 들리는데 그렇죠. 서울이 이러니까 문제지. 음, 근데 바로 나오네요. 네. 신규 공급 주택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 비율을 한번 보면요. 이게 전국하고 서울하고 다릅니다.
서울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지금 집을 지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요. 이걸 보면 명확히 나타나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요. 유주택자가 서울에 신규 나오는 주택이요. 83%를 매입을 했어요. 2013년에. 유주택자가 예, 집 있는 사람이 또 샀다는 또 얘기예요. 샀다. 예, 예. 그리고 2014년에는 70%, 그리고 2015년에는 73.4%, 2016년에는 무려 86%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서울엔 집 아무리 지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 다 그냥 진공청소기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예. 지으면 예. 원래 집을 있는 사람이 또 그 집을 산다. 예. 뭐 이 정확히 얘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예. 거의 4년 평균을 내보니까 거의 80% 가까이를 집 있는 사람이 또 샀어요. 새로 지으면 10채 중에 8채를 예. 이미 집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산다. 사들인다는 거예요. 또 사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계속 유지되는 거죠. 예. 전세로 내주고 사니까 또. 그렇죠. 갭투기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또 없는 게 구조가 집이 있어야지 대출이 되니까요. 주택담보대출이 되니까 자기 자산이 좀 있어야지 또 집을 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있는 사람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네. 사람 못 해요 이거.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뭐 지금 이렇게 통계를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2014년 이후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뭐 전적으로 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집 있는 사람이 또 사서 그런 거다. 예, 공급 부족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